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갈수록 고등훈련기 사업에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FA-50을 개발했지만 수출 시장에서 그동안 만만치 않은 고난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은 말레이시아의 차기 훈련기 겸 경공격기 도입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도입된 지 27년이나 지나 노후된 영국제 호크 108 공격기와 호크 208 경공격기를 대체하기 위한 약 36기의 신규 경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의 카이는 자랑스러운 FA-50 경공격기를 내놓았고 여러 후보 중에서도 FA-50은 가장 적합한 후보로서 약 1조 원의 수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FA-50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말레이시아 수출을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부품을 만들고 파키스탄에서 조립해 만드는 JF-17 블록3는 사거리 200km의 PL-15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 350km에 달하는 라드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우리 한국의 FA-50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FA-50은 뛰어난 고등훈련기이자 복자형의 전술 입문기이며 초음속으로 전투가 가능한 경공격기인데요. 무엇보다 FA-50은 경공격기로서 가성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무장으로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GM-65D, 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FA-50으로서는 사거리가 약 25km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공중전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비가시거리 교전, BVR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는데 이는 공대공 전투에 있어 심각한 단점입니다. 게다가 다른 후보들과 달리 JF-17은 가격 면에서도 저렴했기에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말레이시아 수출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FA-50은 2013년 이라크에 24대를 수출할 때 대당 4,500만 달러 수준의 저렴한 비용을 자랑했지만 JF-17 역시 2021년 이라크와 아르헨티나 수출 제한가가 12대에 총 6억 6,4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대당 5,500만 달러 수준이었기에 4,500만 달러 수준인 FA-50에 비해 크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었죠. FA-50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량된 버전을 내놓을 경우 대당 단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기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JF-17은 만만치 않은 수출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파키스탄마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 한국의 FA-50 말레이시아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인데요. 우리 한국은 기존의 FA-50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되어 강력해진 FA-50 블록 20을 내놓았고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게 된 만큼 덕분에 말레이시아로 36대 FA-50을 수출해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만드는 JF-17은 무엇 때문에 갑자기 후보에서 제외되었으며 FA-50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국의 JF-17이 후보에서 사라진 이후 말레이시아의 호크 경공격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며 이를 대체하는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현재 이 사업의 최종 승자는 로키드 마틴과 한국 카이 컨소시움의 FA-50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7일 발생한 호크 208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탓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어서 이를 신규 전투기로 대체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현지 시각으로 11월 30일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에서는 현재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신형 경전투기 도입 사업 후보 기종들의 제안서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노후화된 호크 108, 208 계열 기체들을 대체하기 위해 총 36대 경전투기 겸 전술 입문기를 2단계에 걸쳐 18대씩 나누어 도입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2025년 도입이 시작되는 10톤대의 경량급 전투기 18대를 도입하는 1차 사업인데요. 당초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한국의 FA-50 경공격기와 파키스탄의 JF-17이었지만 최근 중국과 파키스탄이 서로 마찰을 겪었기 때문인지 최근 10월 JF-17의 입찰 참가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웠지만 중국 현지 웹사이트에 떠도는 루머에 의하면 파키스탄에 JF-17의 부품을 공급하는 청두항공이 중국 공군용의 J-10C, J-20 전투기 부품 주문을 처리하는 데도 주문이 밀려있어 도저히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JF-17의 부품까지 생산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해 빠지게 된 반면 그 대신 한 단계 낮은 급의 경전투기인 중국 홍두항공의 L-15가 후보로 나서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왠지 자꾸 전투기 수출은 우리 중국이 한다 해, 동맹이고 뭐고 파키스탄 너네는 비켜라 해,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덕분에 현재 말레이시아에 도입될 경량급 전투기 사업을 끝내 거머쥘 것은 명실공히 FA-50 경공격기가 될 듯한데요. 다른 모든 후보 전투기들과 비교해봐도 FA-50이 가장 적절한 성능과 그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강력해져 본격적인 전투기에 가까워진 FA-50 블록 20. 우리 한국의 카이와 미국의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은 2021년 6월 22일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인 LCA FLIT 프로그램에 입찰을 공고했는데요. 우선 이번 사업에 제안된 것은 FA-50 블록 20으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평범한 FA-50이 아닙니다. 이 CG 장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중 급유를 위한 급유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은 물론 정밀 타격을 위한 타겟팅 포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미사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선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 기본 근접전 능력에서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가장 중요한 변화로 사거리 80km에서 100km 수준의 AIM-120C 암람이 통합되어 드디어 FA-50이 상대편 전투기가 눈에 보이기도 전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비가시거리 교전 BVR이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상 공격 능력 또한 부여되어 있는데요. FA-50을 위해 크기를 줄인 버전이지만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데다 강력한 벙커버스터 능력까지 있는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어 북한이나 중국의 지상군, 중요 시설에 아주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AGM-65 매버릭 공대지 유도 미사일까지 통합되어 있어 고고도에서는 27km, 저고도에서는 15km의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공격기인 만큼 JDAM 또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무 특성에 따라 전자전 포드를 탑재할 계획도 있다고 하니 이전에 비해 확실히 강력해진 성능을 발휘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FA-50을 경공격기가 아닌 전투기라고 불러도 될 듯한데요. 말레이시아 수출 버전에는 적용되기 아직 어렵겠지만 앞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에이사 레이더가 개발 완료되면 이를 축소한 공랭식 버전의 에이사 레이더까지 FA-50에 통합시킬 계획이 있으며 뒷좌석을 드러내고 그곳에 연료 탱크를 증설하거나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하는 방안 등도 연구 중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다른 경쟁 후보들과 FA-50의 비교.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LCA FLIT 사업에서 다른 경쟁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성능상으로 FA-50을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의 미그-35가 있습니다. 미그-35는 본격적인 전투기인 만큼 성능상으로 보자면 FA-50 블록 20을 포함한 모든 전투기들 중 최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가격을 절대 싸게 맞추기 어려울 것은 뻔한 일입니다. 미그-35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4세대 9 버전이 있고 이를 개량해 성능을 끌어올린 4.5세대 버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 조건을 맞추기 위해 4세대 9 버전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보일 확률은 낮습니다. 또한 미그-35는 순수한 전투기인 만큼 말레이시아에서 요구하는 능력인 첨단 항공기에 대한 고등 훈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FA-50은 후방 조종석을 통해 전술 입문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말레이시아의 운용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것은 미그-35가 아닌 우리 한국의 FA-50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쟁 후보인 M346 FA는 다른 사업에서도 우리 FA-50과 경쟁하던 훈련기이지만 FA-50과 달리 초음속 비행 능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과한 욕심을 부린 것인지 아직 실물이 나오지도 않은 후어젯 전투기를 경쟁 후보로 내놓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이 내놓은 L-15인데요. 사실 M346과 L-15는 둘 다 러시아 야크 130 전투기가 모체라 할 수 있는데요. 야크 130은 러시아 야코블레프사가 만드는 고등 훈련기 겸 경전투기인데요. 이탈리아의 알레니아 아에르마티사는 이를 기반으로 자사의 고등 훈련기인 M346을 내놓았고 중국의 홍두항공 또한 러시아 야코블레프사의 기술 지도를 받아 야크 130을 기반으로 한 경공격기 L-15를 내놓는데요. L-15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애프터 버너가 없는 고등 훈련기 버전이고 하나는 애프터 버너가 탑재되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리프트 경전투기용 버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LCA FLIT 사업의 요구 조건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인 만큼 두 가지 버전의 L-15 중 중국은 리프트 경전투기용 버전을 내세울 텐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기체가 마하 1.4 이상의 초음속으로 비행이 가능하며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된 FA-50과 달리 L-15는 적극적인 판촉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잠비아 공군 외에는 수출이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FA-50이 L-15에 비해 더 유리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중국산 특유의 믿을 수 없는 성능도 발목을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후보인 인도의 테자스 마크1은 어떨까요? 인도의 국산 전투기 할 테자스 마크1A는 스펙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공격기입니다. 최대 마하 1.6으로 가속할 수 있어 우리 한국의 FA-50보다도 더 빠르며 항속거리 또한 FA-50은 1851km 수준인 반면 테자스 전투기는 2800km 수준에 이릅니다. 레이더 또한 엘타 ELM 205의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총 7개의 하드포인트에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는 것은 물론 1개의 타겟팅 포드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인도에서의 감사 결과 테자스 마크1은 수십 개 분야에서 다양한 부적합 결함 판정을 받았고 FOC도 못 받은 상황에서
전직 공군 장성들에게서 날기도 전에 이미 구형이다. 잘 봐줘야 기술 실증기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장성인 보츠와니 예비역 장군은 테자스 전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강렬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나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테자스 전투기의 캐노피가 다른 기체에 척 들어맞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부품들의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 단차 때문에 정비사들에게 악몽을 선사한다. 품질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 테자스 전투기를 만드는 인도 활사에 대해서는 인도 자국민들조차 한심하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이며 연간 생산이 몇 대에 불과할 정도로 느리다 보니 절대로 납품 기일을 지키는 적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테자스 마크1의 F404 엔진 대신 엔진을 F414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인 마크2를 개발할 때 추가 개발비로 1조 원을 더 달라고 했다는데 열이 뻗칠 대로 뻗친 인도 공군은 야이 때려쳐라 때려쳐!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모로 테자스 전투기의 생산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유명하며 일단 무엇보다 처음부터 전투기로 개발되다 보니 훈련기로서의 능력은 부여되지 않은 것이 이번 말레이시아 사업에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현재 LCA, FLIT 사업의 승자로 FA-50이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데요. 우리 한국의 FA-50 블록 20은 훈련기 및 전술 입문기로서의 성능도 뛰어나고 사거리 80km에서 100km 수준의 AIM-120C 암람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말레이시아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듯한데 부디 이번 수출 잘 성사되어 앞으로 FA-50의 추가 수출길에도 좋은 영향을 줬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사될지 알 수 없지만 협력사인 미국 로키드 마틴의 힘을 빌어 미국의 전술 입문기 ATT 사업에 선정되어 400대의 수출 기록을 올리거나 미 해군의 훈련기로도 도입되어 전세계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